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했어요. 미국 증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시장은 여전히 똑같은 이슈에 머물러 있죠.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곧 3차 협상이 시작한다는 얘기가 저도 뉴스에서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폭격 사실도 있고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것이 분명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물론 긍정적 고용 보고서는 2개월 연속 나왔지만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3대 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유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면서 에너지나 부동산, 유틸리티 등 많이 올랐고요. 임의소비재나 기술주, 커뮤니케이션즈 등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개인 투자가,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미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 재미가 없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4주 연속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요즘 큰 우려가 되는 것이 유가인데요. 유가는 115달러를 돌파하면서 2008년 14년 내 최고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요. 미국은 오늘 드디어 미국 전역의 갤런당 가격이 평균 레귤러 가격으로 4달러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그 아주 우리로 보면 보통 일반 휘발유인데 보통 웬만한 분들 그 이상 넣기 때문에 오늘 잠시 전에 저도 뉴스 한번 보니까 LA 같은 경우에 최고 기준으로 보면 5달러 99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역사적 평균이 2008년 7월에 있던 가격인데요. 4달러 11달러가 레귤러 가격 기준으로 최고치였는데요. 이번 주에 곧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금 가격도 무섭죠. 2020년 9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1170달러까지 지난 금요일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도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특히 미국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금값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식시장의 악재다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그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 가운데 하나인 고용 지표가 나왔잖아요. 이건 그래도 호조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67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전망은 44만 건이었기 때문에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업률은 3.8%가 완전 고용 상태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어떤 호재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분야별 일자리도 보면 이번에는 줄어든 것도 없이 골고루 다 올랐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그만두게 됐던 것이 바로 레저 및 고객 응대 섹터인데요. 거의 18만 건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좋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부족한 섹터이기도 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헬스케어라든가 제조업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닝 컨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비즈니스가 다시 잘 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오미크론은 과거화됐고 기업들이 강한 수요 회복에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레이도 미국 노동시장의 회복력에 대해서 계속 놀라겠다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워낙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물가의 상승에 대한 우려다 보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자주 보여드렸던 CNN 팩트 너멀 인덱스가 95에 육박했었는데요. 지난주 말 발표된 수치를 보면 92로 하면서 다시 조금은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주요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였을지 궁금한데 이 주요 종목들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쉽게 해서 미국의 주식이 그냥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올라간 것도 특이한 건 있겠지만 시장의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죠. 앞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이제 서양의 소위 메이저들 소위 오일 메이저들이요, 쉐브론이나 엑스모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진 퍼센트를 갖고 수익을 내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송유관 회사들 그리고 주유소 이런 거 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에서도 원료를 받아다가 그걸 원료로 해서 바로 또 제품을 만드는 것은 약간 어려워질 수 있겠죠. 바로 제품 가격의 정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이 다릅니다.
어찌됐건 쉐브론 같은 주식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기염을 더하고 있겠습니다. 전쟁 하다 보니 지금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금리가 소폭 하향하는 모습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은행주가 연중 최저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2.8% 떨어졌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것도 소비 위축도 우려되죠. 그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 또 3.3%가 떨어졌고요. 델타항공도 5.5% 떨어졌습니다. 항공뿐만 아니라 크루즈 선사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5.6% 떨어지면서 여행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궁금한 소위 빅테크들도 재미가 없었죠. 애플이 2%, 마이크로소프트도 2% 내외 떨어졌습니다. 알파벳도 한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8.1%나 떨어지면서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소위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폭이 컸던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으로 이제 작년 4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상장했던 당시에 이게 $70, $80 넘어섰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주가가 지난주 우리나라 기준으로 모일날 새벽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 예상보다 더 넘는 적자를 발표했죠. 쿠팡이 17%나 급락한 것도 아마 갖고 계시면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냥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주식 중에서 배당 인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또 이 기업들이 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그 주식의 가장 큰 어떤 매력이라 하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주식 배당 이런 걸 통해서 주주들한테 뭔가 환원을 해주는 거죠. 시장은 어렵지만 어려울 때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은 특히 주식 매입이라든가 자사주라든가 배당이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흔히 이제 배당이라는 것은 실적 시즌에 맞춰서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또 수많은 기업들이 어떤 실적 아니면 실적과 상관없이 배당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한 7, 8개만 소개하면 베스트바이라든가요, TD뱅크라든가요, 트래블 레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 이거는 대표적인 방위산업 업체가 되겠고요. 역시 독립 오일 회사입니다. 헤스라든가 뱅크 몬트리올,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등이 지난주에 배당을 적게는 1%에서 많게는 헬스 같은 경우 50%나 배당을 인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차례차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쪽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인 헬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던, 특히 재작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을 줄였던 거나 아니면 배당을 늘리지 못했던 에너지 업종이 실적을 바탕으로 엄청난 배당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 되겠는데요. 헬스입니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개발도 하고 그래서 또 주유소도 같이 하는 비즈니스인데요. 헬스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여러분 이제 미국 은행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TD뱅크인데요. TD뱅크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테네시주에 있는 또 주에 있는 큰 은행을 또 인수권을 발표했는데요. 지난주에 실적과 더불어서 배당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좀 지난주에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요. 폐기물 처리 기업이고, 지난주에 이제 특히 저희 월가워즈에서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고, 올해 관심주로 한번 소개해드렸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지난주 내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28%나 지난 주말에 올라갔는데요. 이제 제가 배당주 투자할 때 꼭 여러분들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은 절대적인 배당 수익률보다는요, 꾸준하게 실적도 증가하고 배당 인상 등을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는 따로 준비 안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배당하면 AT&T를 생각하시는데 AT&T는 배당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게 나오죠. 아직까지는요. 그렇지만 AT&T와 더불어서 제가 텔러스라는 캐나다 기업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텔러스는 지난 주말에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몇 개 안 되는 주식이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주가가 낮아져서 배당이 올라가고 또 그 이후에 배당 컷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들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배당이 좀 꾸준히 인상되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하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주목해볼까요? 네,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관심을 가질 만하신 거는 수요일 날 있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가 목요일 날 있을 월타비트와 도큐사인 정도인데요. 그래도 아마 가장 큰 관심은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이제 목요일 밤 9시 반으로 잡혔을 텐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됩니다. 전월 대비로는 0.7%가 전망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전년 동기 대비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는 지금까지는 계속 올라가면서 컨센서스가 7.8% 증가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월가에서는 지금 8% 훌쩍 넘을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근원 물가 지수도 따로 있는데 각각 0.5%와 전년 동기 대비 6.4%가 예상되는 이것 역시 이보다 더 훨씬 높게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물가 지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우리 미국 시장에 어떤 그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또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